잘 지내셨나요? 날씨도 좋고 오늘 드라이빙 즐기기 아주 좋은 날씨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리부 멋있죠? 이 말리부가 얼만큼 좋은 주행 성능을 보이고 얼마만큼 장점이 있는 차인지 저와 함께 오늘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말리부의 그 기본 운동 특성, 안정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시게 될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시트 포지션 잡는 법, 그리고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악셀링, 그리고 브레이크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너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김희우님께서는 말리부 오너시니까 그 말리부의 특성을 직접 잘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구성했으니까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등을 시트에 딱 붙이시고요. 엉덩이도 붙이시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네, 핸들 위쪽으로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핸들이 팔목 정도 오게끔 여기서 팔목이 좀 자연스럽게 손목이 움직일 수 있게 그 정도 위치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9시 15분을 핸들 잡아보세요. 이렇게 거리를 이 정도 맞춰주시면 이 상태에서 핸들을 90도 이상 돌리셔도 자, 등이 시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시트와 몸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코너링 시에 G를 받았을 때도 몸을 시트에 좀 기댈 수 있고 그래야 핸들에 부담이 안 가고요. 핸들링 할 때 부담이 안 가고요. 핸들은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리에 브레이크하고 다리의 거리 요거는 브레이크를 좀 꾹 밟았을 때 허벅지 부분이 시트에 꽉 눌리지 않게 손바닥이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 거리를 맞춰주시면 앞뒷간의 거리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말리부는 시트 조절을 하실 때 전동 시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기계식들은 지금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딱딱딱딱 어떤 끊어져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세 조정이 힘들어요. 근데 말리부는 그 전동 파워 시트를 작동을 하셔가지고 미세하게 0.1mm 이하 단위까지도 조절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전동 시트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일단 포지션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메모리를 해두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가 타거나 했을 경우에도 다시 그 위치로 거의 100%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이 메모리 시트를 활용하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운전하시기 아까 시트 포지션 배우셨죠? 예, 거기서 핸들을 잡으실 때 핸들을 9시 15분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핸들을 항상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핸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작을 하려면 핸들은 항상 핸들 위에 두 손이 다 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핸들 90도 이상 돌리라고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코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면 핸들에서 웬만하면 손을 90도 이상까지 그냥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핸들 코너링 시에 이 핸들링 감, 이 핸들 감이라는 게 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타이어의 그립이 핸들로 전해지는 거예요. 가벼운 핸들은 스티어링 감이 없다 보니까 차가 핸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 있나 어떤 차의 핸들링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핸들은 어느 정도 묵직하게 감이 있어야 되고 고속으로 갔을 때 어떤 작은 힘에도 핸들이 오작동을 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무게감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리부의 경우는 아주 적당한 무게감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몸이 딱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야 정확하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말리부에는 이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장치냐면은 그 차선을 이렇게 주행하시다가 깜빡이가 안 켜진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시게 되면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차에서 경보음이 울려요. 삑삑삑 하는 경보음이 울리는데 이거는 혹시나 졸음 운전을 하거나 그때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보를 주는 거고요. 그 깜빡이를 켰을 경우에 소리가 안 나요. 깜빡이 켰을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고 깜빡이가 안 켜져 있을 경우에는 삑삑삑삑 차선 이탈 경보음이 나는데 이런 거는 주행하시면서 어떤 습관의 문제예요. 차선 이탈이 아니고 그 차선을 변경하실 때는 항상 깜빡이 켜주시고 변경을 해주셔야 뒤에 주변에 있는 차들이 이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졸음운전을 하실 경우에 경보를 해주는 어떤 역할도 하고요. 이거는 주행 중에 상당히 그 운전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편의 장치니까 자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링은 짧게나마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브레이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직선에서 끝내고 코너링 중에는 브레이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첫 번째 코너를 보시면 브레이크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풀면서 핸들링을 주시고
그리고 가속 페달은 차가 가는 만큼 부드럽게. 너무 가속 페달을 많이 밟으시면 네. 차 요즘에 TCS 장치가 다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현상이 좀 적게 나타나는데 예. 탈출 시에 가속 페달을 너무 많이 밟으시면 언더스티어가 나요. 아, 그건 예. FF 차량, 전륜구동 차량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은 될 수 있으면 탈출할 때 부드럽게 밟아주시고 차가 나가는 만큼 부드럽게 밟아주시고 브레이크는 직선에서 끝내고 예. 직선에서 브레이크를 보시면 예, 브레이크는 끝내시고 그 다음에 턴 브레이크를 풀어주시면서 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속 페달은 가속은 부드럽게 자 브레이크 턴 예, 가속 페달은 지금 부드럽게 여기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턴 가속은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고속에서 예. 갑자기 차량이 정체가 돼서 급브레이크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급브레이크를 할 경우에는 예. 브레이크를 한 번에 꾹 밟아주시고 끝까지 가시면 예. 차량에 데미지가 가요. 정 급한 상황이면 서야겠죠. 예. 고속 시 브레이크 할 때는 2, 3회 나눠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턴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치가 주차가 브레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파킹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드라이브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으시면 아. 주차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출발을 합니다. 아, 예. 보셨죠? 예. 예, 이런 건 어디서 사용을 하면 되냐면은 예. 그 언덕 같은데 아. 예, 언덕길 같은데 차가 갑자기 정차 중에 차가 섰다. 근데 암만 오토라라도 뒤로 살짝 차가 예.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속 페달 살짝 밟아주시면 아.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밀림 전혀 없이 출발하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운전하시면서 예. 활용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말리부의 코너링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리부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말리부는 그 2000cc답지 않게 245 시리즈 245, 45에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동급 최초죠. 세계적으로도 좀 보기 드문 일이 아닐까 싶은데 말리부에는 그런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 타이어가 넓어지면 예. 좀 연비를 좀 손해 보기 마련인데요. 예. 그 말리부는 연비 또한 훌륭한 연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어가 넓어지면 또 단점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단점이요. 예, 타이어가 넓어지면 소음이 심해집니다. 근데 말리부를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 동급 중에서 말리부만큼 조용한 차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뭐 100km, 뭐 120km, 150km, 예. 뭐 그런 속도에서도 뭐 바람 소리도 전혀 안 들리고 타이어 소음 역시도 적게 들리고. 중독성에 대해서는 뭐 예. 그만큼 말리부가 튼실하게 내실에 기본에 충실해서 예. 만든 차임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말리부가 또 좀 무거워요. 차가 동급 대기 공차 중량이 좀 무거운 편인데 차가 무거워지면 또 연비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연비가 또 괜찮아요. 연비도 잘 뽑아냈고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연비면은 아주 훌륭한 거고요. 차가 무거워지면서 메이커에서 왜 비싼 철판을 더 들여가면서 차를 무겁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무겁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말리부 오너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디를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차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리부가 무겁다고 해서 연비가 안 좋다고 해서 차를 뭐 구매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연비 0. 몇 킬로 그런 것 때문에 안전을 뭐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안전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연비 몇 킬로를 건질 건지 저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리부의 코너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무거운 차체를 넓은 타이어가 훌륭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이 차가 보면 코너링 할 때 롤이라 그러죠. 무거운 차체가 지금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약간 뭐 통통거린다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통거리는 게 아니고 차를 잘 받쳐주다 보니까 차에 약간 작은 충격들이 차에 전달이 돼서 그렇지 통통거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동급에서 이 정도 속도에서 이런 코너링이 나오는 차가 제 경험상에는 없어요. 저도 뭐
차라면은 남 못지않게 많은 차종을 타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야, 요 정도 급수에서 이런 어떤 코너링 성능을 발휘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아, 요즘 뭐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즘 기술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아, 말리부 진짜 신경 써서 너무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너링을 또 고속 코너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롤도 얼마 없고 드라이버가 스트레스도 얼마 안 받고 아주 잘 빠져나가요. 그림같이. 네, 그죠? 자, 다음 코너링 또 보시면, 자, 좌턴입니다. 브레이크하고 턴 들어가시면, 자, 이 정도 속도면은 타이어가 끼 그러고 막 예. 죽겠다고 막 비명도 지르고 해야 되는데, 차도 잘 받쳐주고 타이어도 잘 받쳐주고 뭐 이런 차가 다 있나 싶어요. 그죠? 이게 주행하시다 뭐 일반 국도에서는 공로에서는 이렇게 다니시면 진짜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이런 어떤 이런 훌륭한 차를 내가 타고 있구나, 이런 안전한 차를 내가 타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셔도 제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너링 시의 이제 RPM 관리법인데, 사실 이 오토 차량이다 보니까 요즘 차량이 되게 오토잖아요. 그러니까 RPM을 꼭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질문도 받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코너링 시에 탈출할 때 가속 페달을 너무 갑자기 꽉 밟아주시면 그 기아 단수가 다운되면 킥다운이 되면서 갑자기 고 RPM에 고토크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FF 차량의 특성상 언더스티어가 나겠죠. 그러면서 차가 그 노면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리부의 어떤 서스펜션이나 타이어, 그리고 핸들링감, 아니면 코너링 능력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동급대기 최강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차가 나오려면은 향후 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있어야 말리부를 능가하는 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저하고 같이 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리부가 예. 좀 안전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은, 가장 큰 안전은 사고 없이 하는 게 가장 큰 안전이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 연비는 운전자의 발끝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비 운전하실 때 그 가속 페달 너무 흔들지 마시고 항상 나가는 만큼 일반 차의 흐름에 맞춰서 운전하시면 연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도로로 나가셔가지고 잠깐 저와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실까요? 예.